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트럼프 궤도 역학이라는 제목부터 아주 흥미로운 문서입니다. 네, 저도 보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트럼프라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정치 현상들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좌파, 우파 이런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중력장이라는 비유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이 자료를 통해 한 사람의 힘이 어떻게 정치를 완전히 재편하는가?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네, 자료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힘, 그러니까 끌어당김, 밀어냄, 그리고 혼돈,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이 중력장 비유가 흥미로운 게요. 정치 세력들이 어떨 땐 정말 상상도 못한 동맹을 맺고 또 어떨 땐 서로 막 배신하고 충돌하잖아요. 네네, 정말 예측이 안 되죠. 이게 꼭 거대한 별의 중력에 이끌려서 궤도를 도는 행성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 궤도에서 세차게 튕겨나가는 모습하고 정말 닮았거든요. 그럼 이 거대한 중력장의 첫 번째 힘, 끌어당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제1막, 끌어당김. 예상 밖의 동맹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입니다. 이 자료가 시작부터 정말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요. 트럼프는 왜 자신을 파시스트라 불렀던 시장을 극찬했을까? 바로 뉴욕의 맘다니 시장 이야기죠.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잖아요. 그쵸.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싶죠. 하지만 이 분석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현상을 설명합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승리자를 향한 존중이라는 관점이에요. 승리자를 향한 존중이요? 네. 이 자료의 분석가들은 트럼프가 이념이나 과거의 악연을 넘어서 승리자 그 자체를 인정하고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다고 봐요. 맘다니 시장이 그런 이미지에 부합하나요? 네, 배경을 보면 딱 그렇죠. 어머니는 유명 영화 감독, 아버지는 컬럼비아대 교수,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옷도 잘 차려입고 자신감이 넘치고 이게 트럼프가 평소에 비난하면서도 속으로는 선망하는 바로 그 엘리트의 모습과 정확히 겹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아무리 무너뜨리려 했던 상대라도 일단 선거에서 이겨서 그 자리를 차지한 승리라는 결과 자체는 존중한다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그걸 그냥 승자에 대한 존중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제의 적과 손잡는 흔한 정치적 위선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두 번째 분석이 중요해집니다. 네. 바로 겹치는 지지층 문제예요. 이건 위선이라기보다는 아주 냉정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거죠. 자료에 나온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게 명확해져요. 벤 다이어그램이요? 네, 맘다니 시장의 핵심 지지층 누구일까요? 바로 물가랑 주거 문제로 힘들어하는 뉴욕의 블루칼라 노동자들이거든요. 트럼프의 지지층하고 겹치는군요.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에 더해서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이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두 사람의 지지층 사이에 뉴욕의 블루칼라라는 아주 중요한 교집합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자료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맘다니를 공격하는 것은 곧 자신의 지지층을 공격하는 셈이다. 자기의 핵심 기반을 흔들면서까지 과거의 적을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분석은 뉴욕이라는 공감대던데 이건 좀 감성적인 접근 아닌가요? 감성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 있어요. 현실적인 이유요? 두 사람 다 뉴욕 퀸스 출신이잖아요. 트럼프는 지금도 맨해튼의 트럼프 타워를 포함해서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렇죠. 다시 말해 그는 뉴욕의 그 살인적인 집값과 렌트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도 건물주로서 그 시장을 직접 겪고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가 뉴욕 시장이 되고 싶었다고 했던 말이 분석가들은 이게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뉴욕에 대한 애증이 섞인 진심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하긴 그 복잡한 도시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작용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데이터가 있더군요. 다들 맘다니 시장이 당선되면 부자들이 세금 피해서 뉴욕을 떠날 거라고 난리였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자료에 인용된 보도를 보니까 결과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당선 첫 분기에 뉴욕 고급 주택 재고가 16%나 줄고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상황의 아이러니죠.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그리고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당시 뉴욕 시민들의 진짜 걱정은 맘 단위의 부유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였죠? 오히려 트럼프가 내세우는 관세 정책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집 짓는 비용 자체가 폭등할까 봐 더 걱정했다는 거죠. 모든 게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해관계에 따라 적도 끌어당긴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유용성이 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력이라는 게 끌어당기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정확합니다. 자료에서 말하는 밀어내는 힘이 바로 그 지점을 설명하는 것 같군요. 그게 바로 제2막 밀어냄의 핵심이에요. 충성은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오는가. 이 파트에서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MTG 의원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죠. 아, MTG 의원. 트럼프의 가장 열렬한 충성파로 알려졌던 인물이니까요. 맞아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워싱턴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이 사임의 파장이 정말 재밌습니다. 자료를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가 당황했어요. 모두가요? 네. 우선 민주당부터 보면 당시 오바마 케어 지원금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정말 아슬아슬하게 표계선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안 통과에 MTG 의원의 표가 꼭 필요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민주당 입장에선 정적 한 면이 사라졌으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잡한 셈법에 빠졌군요. 그렇죠. 그럼 이 사건을 바로 옆에서 지켜본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감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게 공화당이 받은 충격의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는 당시 공화당 내부 분위기를 착잡한 위기감이라고 표현해요. 착잡한 위기감. 네. 당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최고의 충성파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결국 정치적으로 끝나는 걸 실시간으로 본 거잖아요. 아, 저렇게 충성해도 한순간에 버려질 수 있구나. 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거군요. 그렇죠. 이건 트럼프라는 중력장의 궤도에서 튕겨나갔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모든 공화당 의원들의 뇌리에 각인시킨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도 나의 유용성이 다하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공포. 네, 그 공포가 당 전체를 지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강력한 구심력만큼이나 궤도 밖으로 밀어내는 원심력 역시 어마어마하게 파괴적인 거죠. 이렇게 끌어당기고 밀어내는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바로 혼돈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 제3막의 주제군요. 예측 불가능한 힘이 만드는 균열.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충성이 일방통행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혼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로 이 자료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상황을 들고 있어요. 아, 우크라이나요? 당시 행정부가 28개 항목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휴전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비판에 휩싸였어요. 이건 그냥 러시아의 희망사항 목록 아니냐고요. 협상안의 내용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군요. 내용도 문제였지만 그 이후의 대응이 더 문제였어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죠. 어떤 식이었죠? 국무장관이 의원들한테 처음에는 이건 러시아가 제안한 것이라고 브리핑을 했다가 비판이 너무 거세지니까 며칠 뒤에는 아니다, 이건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을 바꿔버려요. 와, 정책의 출처조차 오락가락할 정도로 내부 조율이 전혀 안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동맹국들이 보기에는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혼돈의 정점을 찍은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트럼프의 트윗 한 줄이었어요. 트윗 한 줄이요? 네. 당시 제네바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이 휴전안을 두고 정말 힘겹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트럼프가 SNS에 짧은 글을 올린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고마워할 줄 모른다. 아, 그 한마디가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겠네요. 끼얹은 정도가 아니죠. 제네바의 협상 테이블은 그 즉시 얼어붙어 버렸어요. 대통령 개인의 예측 불가능한 감정 표현 하나가 동맹국의 운명이 걸린 국제 협상을 순식간에 멈춰 세운 겁니다. 와, 이 자료는 이 사건을 두고 개인의 변덕이 국제 정세에 얼마나 거대한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라고 지적해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끌어당김, 밀어냄, 그리고 혼돈. 이 세 가지 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이 자료의 마지막 종합 다이어그램이 그 답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줘요. 맘다니 시정을 끌어당기는 힘, MTG 회원을 밀어내는 힘,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혼돈. 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세 가지 현상이잖아요. 하지만 이 다이어그램은 이 모든 현상이 결국 트럼프라는 단일한 중력의 근원에서 뻗어나온 결과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럼 맘단이 MTG, 우크라이나
이 세 가지 다른 이야기가 전부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되는 거네요. 전통적인 좌파, 우파 같은 이념이 아니라 오직 유용성. 맞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상황이 나한테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와, 이렇게 보니까 모든 퍼즐이 다 맞아떨어지는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 통찰입니다. 트럼프의 세계에서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그의 궤도 안에서 유용한가 아닌가만 존재할 뿐이다. 아, 맘다니 시장은 블루컬러 지지층을 다지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과거는 상관없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반면 MTG 의원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유용성에 다했다고 판단되니 가차없이 밀어낸 거고요. 그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혼돈은요? 그 혼돈은 이 모든 끌어당김과 밀어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파편들이자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인 셈이죠. 아, 그렇군요. 모든 것이 유용성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 외의 모든 가치, 예를 들면 일관성이나 동맹과의 신뢰 같은 것들은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파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트럼프 궤도 역학이라는 자료를 통해 한 정치인을 둘러싼 현상을 중력장이라는 독특한 틀로 분석해봤습니다. 이념이나 정책이 아닌 철저한 개인적 유용성이라는 기준이 모든 동맹과 배신 그리고 혼돈을 움직이는 핵심 원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전통적인 정치 분석의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많은 현상들이 이 모델을 통하니까 일관되게 해석되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면서도 동시에 설득력을 얻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를 이해하던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니까요. 오늘 살펴본 자료는 정치 권력을 이념이 아닌 철저한 개인적 유용성에 기반한 모델로 제시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할까 해요. 네. 만약 이 중력장 모델이 정확하다면 이토록 한 개인의 강력한 중력을 기반으로 세워진 동맹이나 정치 구조의 안정성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근원 자체가 불안정해지거나 언젠가 사라질 때 그 궤도를 위태롭게 돌고 있던 것들은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